여기 거짓에 물든 한국을 망신주겠다며 한국을 방문한 인도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와요. 광고를 얼마나 하려는 건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휴대폰을 갖고 다니더라니까요. 한국 드라마만 보면 엉터리 설정 때문에 몰입을 할 수 없었다는 이 인도 여성은 한국에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 사는 22살의 평범한 여대생이에요. 여기 인도에서도 지금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가 엄청난 인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저는 뭔가 좀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데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는 너무 과장되고 비현실적이라서요. 제가 꼭 집어 지적하고 싶은 비현실적인 장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서 제일 불편한 부분은 바로 스마트폰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는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스마트폰을 쓰고 다니더라고요. 아무리 영화나 드라마라도 그건 너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죠. 한국이 잘 사는 거 너무 잘 알고 IT 강국인 것도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스마트폰을 쓰는 건 너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할리우드 영화에 보면 청소부 할아버지들까지도 조지 클루니처럼 멋지게 생긴 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를 보면 왜 그렇게 다들 날씬한 사람만 있는 건가 좀 의아했죠. 아니 주인공이야 날씬한 사람을 배역으로 쓴다고 쳐도 조연 단역들 죄다 다 날씬한 사람만 쓰면 저처럼 리얼리티한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몰입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다들 키가 큰데 무슨 한국이 유럽도 아닌데 그렇게 키가 큰 것도 솔직히 너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죠. 하여간 그래서 저는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잘 사는 선진국이지만 진실된 나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결혼 25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아시아 여행을 한다면 한국보다는 일본이나 대만 쪽을 원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흥미가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부모님의 결혼 기념 여행이니까 부모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편으로 한국 여행이 기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여행에서 얼마나 한국이란 나라가 과장된 나라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기회잖아요. 더구나 더욱더 여행이 기대되었던 이유는 처음 가는 한국 여행을 자유여행으로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여행을 갈 때 패키지로 가는 걸 싫어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획일화된 여행보다는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친구 중에 한국에 간 친구분이 있는데 그 친구분의 아들이 한국 여행 가이드를 해준다고 해서 자유여행으로 계획할 수 있었죠. 숙소도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아버지 친구분 댁에서 지내기로 했고요. 그렇게 한동안 여행 갈 기분에 들떠서 한국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잠이 들곤 했죠. 드디어 기다리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게이트에 아버지 친구의 아들이 서 있더라고요. 아주 많이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키가 크고 웃는 모습이 호탕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은 다니던 대학을 휴학 중이라고 하더군요. 하여간 그렇게 아버지 친구 아들의 자가용을 타고 서울로 왔어요. 그리고 관광지 여러 곳을 다닐 때마다 한국 사람들을 유심히 봤죠. 확실히 한국은 생각처럼 매우 잘 사는 나라가 맞긴 맞더라고요. 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노점상 주인들도 그리고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도 다 스마트폰을 쓰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놀랐었고 또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했죠. 정말 한국은 드라마와 영화에서처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는 허구가 아닌 사실에 기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행을 하면 할수록 한국은 상상 이상으로 선진국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길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도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정신없이 한국 여행 첫째 날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아버지 친구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했어요. 근처에 샌드위치 가게가 보여서 저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 샌드위치 가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서브웨이 샌드위치였죠. 거기서 또 한 번 더 한국에 놀랐습니다.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게에는 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르신들도 꽤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직원들의 도움 없이도 혼자 능수능란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하면서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결제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놀람은 계속해서 쭉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충 80대로 보이는 어느 할머니 손님이 역시 혼자서 키오스크로 주문과 결제를 하는 겁니다. 아무 막힘없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나라인 인도를 떠올렸습니다. 저희 인도에는 아직 키오스크가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아주 드물게 있긴 있어요.
인도에도 서브웨이가 있고 키오스크가 시범적으로 운영한 점포가 있었죠. 제가 예전에 거기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 서브웨이 키오스크는 젊은 사람들도 쉽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보니까 키오스크 화면이 깨져 있는 겁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웬 젊은 남자가 키오스크를 사용하다가 생각대로 안 되니까 주먹으로 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서브웨이를 보니까 그 일이 떠오르네요. 하여간 저도 한국 서브웨이에서 키오스크에 도전을 해봤어요. 저도 인도에서는 주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직원에게 도움을 받았거든요. 한국 서브웨이에서 다시 키오스크를 도전하는데 역시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계시던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무사히 주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똑똑하면서 친절하기까지 하다는 걸요. 세상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면서도 친절하기까지 할까요? 보통 똑똑한 사람들은 건방지고 교만하기 나름인데 한국은 똑똑하면서 겸손까지 하더군요. 정말 한국과 한국 국민들은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어요. 둘째 날부터 저는 한국과 한국인에 푹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저는 그렇게 한국 서브웨이에서 맛있는 아침을 먹고 다시 숙소인 아버지 친구 집으로 왔어요. 그날은 토요일 휴일이라서 아버지 친구 가족들과 같이 강원도 속초에 가기로 했죠. 저는 친구 아버지 차인 9인승 승합차를 타고 강원도란 곳으로 갔습니다. 강원도 속초는 수도권에서 꽤 많이 떨어진 지방인데도 많이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들렸던 휴게소에서도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휴게소는 그냥 간단히 음료와 간식 정도만 먹는 곳이고 화장실도 부족한 편인데 한국 휴게소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훌륭했어요. 휴게소 푸드코트에는 엄청나게 많은 메뉴가 있었고 맛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저는 돈가스를 시켰는데 어찌나 바삭하면서 맛이 있던지, 그리고 엄마가 시킨 짜장면도 한 입 먹었는데 가격에 비해 아주 수준이 높은 음식이었어요. 휴게소 밖이나 안에도 너무 깨끗했고요. 휴게소 얘기는 여기서 접고 속초 얘기를 하자면 일단 바다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속초의 수욕장이란 곳을 갔는데 정말 그동안 제가 봤던 바다 중에 최고라고 생각될 정도로요. 한국 여행 둘째 날은 속초의 수욕장에서 즐겁게 놀았어요. 이때 또 놀란 부분이 속초의 어느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자리마다 태블릿 PC가 있었고 그 태블릿 PC로 음식 주문을 시켰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인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도권도 아닌 지방의 작은 식당에서 태블릿 PC로 주문을 한다니 정말 한국은 멋지고 스마트한 나라가 맞다고 다시 한번 느꼈죠.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에 나온 장면들은 절대 거짓이 아니고 현실을 고증한 지극히 사실적인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 놀란 부분이 다들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영어로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은 영어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 한국은 교육까지도 잘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날 그렇게 속초의 수욕장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숙소인 하나리조트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또 하나 놀란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리조트인가 아니면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회사인가?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 얘기는 바로 여기 리조트 직원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아이돌들처럼 날씬하고 예쁘고 잘생겼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인도는 한국과 달리 뚱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비만 인구가 많죠. 그런데 여기 한국은 젊은 사람들만 보자면 뚱뚱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다들 아이돌처럼 날씬하고 예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부분이 생각났는데 한국은 왜 그렇게 키들이 큰 건가요? 사실 인도에서는 180을 넘는 남자를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리만 나가도 180이 넘을 것 같은 남자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여기 리조트 직원들만 봐도 여자 직원들은 거의 170에 가깝고 남자 직원들은 180이 안 되는 직원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다들 장신입니다. 참 한국은 아시아인이면서 어쩜 이렇게 신체 조건이 좋은 건지 여러 가지로 복받은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키가 정확히 161인데 인도에서는 여자 키로 작은 키가 아닌데 여기 한국에서는 마치 제가 어린이가 된 그런 기분입니다. 한국에는 키가 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한국은 저에게 아시아인의 선입견을 완전히 깨부수게 한 나라입니다. 저는 아시아인 하면 키 작고 왜소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또다시 한국에 반한 사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속초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 이번에는 우리 가족 셋이서만 서울 구경을 했어요. 그렇게 한국 여행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그만 지갑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여행 중이었던 우리 가족은 난리가 났었고 엄마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당시 우리 가족은 쇼핑몰에 있었는데 저희는 저희가 구경했던 모든 매장과 화장실들을 다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갑을 잃어버리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망연자실해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영어로 쇼핑몰 안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방송 내용을 자세히 들으니까 지갑을 잃어버린 인도군은 고객센터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있는 고객센터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지갑을 받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갑을 열었는데 잃어버리기 전에 들어있던 현금이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엄마는 우시더라고요. 그때 또 다시 느꼈습니다.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거요. 한국은 정말 영화 드라마와 같이 하니 영화 드라마보다도 훨씬 더 멋진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멋진 경험을 하게 해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고국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얘기해 줄 겁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